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뒤쪽에 문제가 살짝 어려운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올라와서 저기만 지금 밟으면 얘가 지금 이거 돈 달라는 거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좀 펴실래요? 확률 펴봐, 확률. 그나마 이 확률이 제일 쉬운 거고 여기까지가 좀 무난하죠. 여기 확률이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확률이냐면 앞에 경우의 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확률이야.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건 확률이나 이런 것들은 경우의 수보다는 조금 더 살짝 멀어져 있긴 한데 뭐 물론 연결되어 있는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들은 대부분 다 경우의 수 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확률은 그거잖아. 그거 전체 NU에다가 NA 이게 이제 우리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한 보통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PA가 되는데 이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다 하는데 그래서 전체 사건을 다 찾아봐야 될 때도 있고 뭐 아닐 때도 있긴 한데 이제 조건 확률에서 좀 달라지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NU분의 NA가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념은 있지도 않아요. 다 유형이죠. 야, 조심해야 되겠다. 오, 괜찮아. 자, 우리 수학적 확률이죠. 그래서 확률 자체가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물론 구별할 필요도 없고 문제를 그냥 보면 다 알죠. 수학적 확률이 이론적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은 진짜로 내가 한 600번 던져가지고 주사위가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지 찾아보는 그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고 기하학적 확률은 도형에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근원 사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근원 사건은 그냥 너희들이 말하는 뭐냐면 그냥 한번 시행할 때 나타나는 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말들은 아니니까 저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못 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경우의 수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쉬운 걸 아주 쉬운 걸 대표 유형에 넣어놨더라고. 이 수학적 확률 중에서 4개의 수 중에서 A를 하고 4개의 수 중에서 B라고 하면 사실은 전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NU가 필요한데 NU는 얼마냐면 4 곱하기 3가 그렇게 돼서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NA가 필요한데 그 NA가 뭐냐면 A가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A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A 곱하기 B가 31인 거니까 그냥 찾으면 돼요. 저런 건 노가다로. 지금 여기는 경우의 수의 연장선상에 있는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쉽죠? 저런 거는 A 곱하기 B가 31보다 크다. 그쵸? 그러면 31보다 큰 게 싹 다 안 되죠? 1 안 되고 2 안 되고 3 안 되고 5, 8은 40 7, 2, 14, 7, 6 그 다음에 7, 8 요거밖에 없네요.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세면 되죠?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죠. 이론적으로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3점짜리 한 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좀 잘 찾아줬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순열 쪽에 나와 있습니다. 순열 쪽 한번 보시면 그냥 뭐 앞에 위에 중에서는 그 책에서 노파심에 너희들이 혹시 아직도 이런 걸 안 외우고 있을까봐 넣어놓은 거죠. NPR이 뭔지, 그치?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안 되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NPR이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에서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책 찾아보세요. 알았죠? 이렇게 우리가 보고 혹시 뒤에 C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NCR 같은 경우는 혹시나 싶어서 그냥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이 NC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산수들은 알고 있죠? 넘어가 봅시다.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와, 말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 약발인가? 자, 봐. 1, 3, 4, 5에서 중복을 해서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 와, 3,500.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보지. 이거 중학교 2학년 거야, 중학교 2학년. 3,50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전체 경우수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얼마가 되냐면 4개를 중복을 허락하셔서 4개를 뽑는 거니까 1, 2, 3, 4, 5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 아니, 만약에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뽑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뭐냐?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죠. 그래서 얼마야? 5의 대제곱 또는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중복순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 3,500보다 크다. 이거는 뭐 만만하긴 한데 3,500 빵빵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5 곱하기 5가 되고 25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부터 들어가죠. 3,500 다음에는 제일 큰 거는 없으니까
그러면 4, 하나, 둘, 셋이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돼서 125의 세제곱이 되죠. 그다음 5가 있을 수 있죠. 하나, 둘, 셋이니까 또 중복이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에서 5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들이 이제 많아지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경우 수가 있겠죠. 특정 경우에서는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실수하니까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돼. 더 편하게 5의 제곱에 1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죠. 아, 5의 제곱이란다. 5 더하기 5인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25분의 11 이렇게 나옵니다. 뭐 간단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평가원들에서 다루고 있던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까지 봤습니다. 나머지들 한번 보시고요. 생각보다 어렵디? 기출문제들? 그냥 풀만하디? 한두 문제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수영도. 야! 수영도. 완전순열. 혹시 기억나지? 29, 44. 기억나나요? 29, 44. 기억나냐? 29, 44. 완전순열, 교란순열. 29, 44. 그냥 뭐 수능에 막 엄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모르면 살짝 애매하잖아. 그치? 29, 44가 뭐냐? 29, 44. 이건 누구? 3명이 자기 거 우산 가져가지 않을 확률. 이거는 4명이 자기 거 우산 가져가지 않을 확률. 이거는 5명이 자기 거 우산 가져가지 않을 확률이 29, 4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9, 44. 대신에 표현을 알아야 돼. 표현. 이렇게. 이런 표현도 왜냐면 그게 완전순열, 교란순열을 말하는지 모르는 말들도 되게 많아. A의 I가 아니다. A의 1이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 표현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말하잖아. 3명이 자기 거 우산 안 가. 이렇게 말하니까 얘들은 그것만 생각하는데 표현 자체는 저런 말이야. A의 1이 아니다. 이렇게. 그치? 또는 자릿수가 첫 번째 자리가 1이 아니다. 두 번째 자리가 2가 아니다. 세 번째 자리가 3이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 있어. 알았죠? 그래서 그 표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 특히 내가 누구 좀 잘 구별해 놓으라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4번을 조금 잘 보느라 그랬지. 여기 네 번째 거. 네 번째 문장. 이게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요 가하고 나 조건이 합해지면 이게 교란순열, 완전순열이야. 그래서 이건 꼭 표시해 놔야 돼. 가하고 나 조건을 보고 이게 가하고 나를 동시에 만족하면 교란순열, 완전순열이야. 뭔 말이야? 이 위에는 1대1 함수거든. 1대1 함수니까 지들끼리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야 돼. 그런데 밑에 걸 다 1대1 함수란다. 1대1 대응이지. 왜냐면 A에서 A니까. 1대1 대응이 되고 이때 밑에 조건이 뭐가 되어 있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안 가는 거야. FA는 FA1이 아니고 FA는 FA가 아니고 FA3은 3이 아니고 4는 4가 아니니까 5도 5가 아닌 거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교란순열, 완전순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야? 요렇게. 자, 4개야? 그러면 2, 9, 44에서 집합에 9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집합이란다. 함수를 9개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 조건은 나오면 꼭 알아야 돼. 알았지? 저게 뭔 말인지 모르면 내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꼭 알아야 돼. 1대1 대응이면서 FA1이 FA1이 아니고 FA가 FA가 아니다 라는 조건이 나오면 아, 걔는 교란순열, 완전순열이구나 이렇게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내신 때도 얘는 조심하라 그랬지. 내신 때도 얘는 조심하라 그랬어. 그때도 이야기했었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쉽다. 그치? 얼마냐? 4사람 모자를 하나씩 쓰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지. 근데 4사람이 자기 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경우의 수는 4팩이 되고 2, 9, 44. 끝이죠. 2009년도면 엄청 옛날이야. 교란순열, 완전순열 문제가 아주 먼 옛날 나왔죠. 아주 먼 옛날. 보면 2009년, 2005년, 2006년. 너희들이 뭐 했는지도 모를 나이지? 그치? 와, 내가 어제 너무 슬펐어. 내가 몰랐는데, 야, 내년이 말띠더라. 너 혹시 말띠냐? 무슨 띠냐? 아, 내년이 말띠더라고. 내가 말띠거든. 와, 36살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와, 씨, 나 말띠야, 말띠. 내년이 무슨 빨간 말띠던데? 적토마인가? 정마? 빨간색 말이던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쥐는 그런 거 없냐? 빨간 쥐 이런 거 없냐? 보통 그런 거 있잖아. 백호 막 이런 것처럼. 말이 내년에, 말띠가 내년에 빨간 말이더라고. 아, 그래서 너무 막 슬펐어.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구나. 조만간 50이 되겠다 이러면서. 아, 난 아직도 내 정신 연령이 한 20대 초반 같은데. 막 그러면서. 아, 어제 갑자기 나이를 검색해 봤거든. 그 1월달 그 월간 계획표 이제 진도 막 이렇게 짜다가 내 나이가 몇이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슬펐어 어제. 너희는 뭐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 나이 먹었다고 슬퍼할 나이는 아니잖아. 그쵸? 와씨 내년 술 마시네 막 이런 기분 아니야? 봅시다. 그 다음에 유형 4번입니다. 이제 조합입니다. 조합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기본적으로 이런 공식 못 외우면 안 된다고. 너희가 계산은 알아. 5C4가 5C1이니까 5야.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이 기본 우리 이제 고3 정도 되면 이런 것들도 부지불식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m 팩토리얼, r 팩토리얼, m 팩토리얼, m-r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 이런 기호들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막 엄청 필요한 건 아닌데 이제 모르지는 말자고. 왜냐면 어디선가 구멍이 하나 생기면 그거 틀리면 점수가 내려가는 거야. 등급이 내려가든지.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알고 있읍시다. 알겠죠? 그 밑에 거에 이건 이거지? 5C4는 5C라고 갖다 지금 이 말인 거야. 자,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해놨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뭐냐면 주머니 속에 빨간 공이 5개 있고 흰 공이 2개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거든. 그냥 서로 다른 걸로 해야 된다 라고 여기가 지금 그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흰 공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검정 공이 뭐 4개가 있어. 그래서 총 9개가 있는데 라고 할 때 우린 이 9개의 공을 다 다른 공으로 보는 거야. 다 다른 공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을 하나 꺼낼 때 확률이 9분의 1로 다 동일해야 돼. 9분의 1로 다 동일해야 된다고. 알았지? 그걸 이제 여기 좀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 아니다. 어디 있냐? 여기 있다. 같은 공인지 다른 공인지 다 언급이 없으므로 경우의 수와 확률이 이제 다르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아이씨 여기 있네. 제일 마지막이다. 제일 마지막. 여기 수학적 확률이 정의될 수 있도록 다른 공으로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확률이 동일해야 된다는 소리야. 뽑을 때 내가 확률이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이렇게 동일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공을 다 같은 걸로 보면 흰 공을 뽑을 때 확률과 검은 공을 뽑을 때 확률이 달라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헷갈려 하지 말고 나중에 너희 이렇게 표현해. 왜냐면 우리가 6C2 이렇게 뽑을 때가 있거든. 만약에 여기에서 공을 뭐 4개를 뽑을 때라고 하면 우리는 9C4 이렇게 한단 말이야. 9C4 이렇게 한다고. 공을 9개 중에서 4개를 뽑을 거야 라면 9C4 할 때 저 9는 서로 다른 9개에서로 정의돼 있어. C가. 서로 다른 9개에서 서로 다른 4개를 뽑은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배열이 없는 거야. 그래서 뽑기만 한 거지. 싹 다 이렇게. 그 중에서 흰 공이 2개야 라고 할 거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5C2 곱하기 4C. 그럼 나머지 2개는 검은 공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게 다 다르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우리가 확률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챕터를 할 때 경우의 수는 좀 달라. 경우의 수는 좀 달라. 그래서 확률에서는 이걸 다 서로 다른 걸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서로 다른 것 중에서 뽑았는데 흰색, 앞뒤로 흰색 이런 거는 구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C를 뽑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흰색 첫 번째하고 흰색 두 번째가 있어. 나 흰색 2개를 뽑은 건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9C를 쓰는 거야. 9P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딱 정확하게 돼 있어서 한 번 정도 차분하게 싹 다 멘트를 한번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갑자기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갑자기. 그래서 우리 책에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개념서도 아닌데 한번 잘 정리되어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여기는 진짜 해설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게 간단하죠? 흰공 2개하고 빨간 공 4개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고 2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끝난다는 뜻이야. 근데 참고로
너희 후배들 그 교육과정 개정된 거에는 이 멘트가 다 다른 걸로 나와 있긴 하더라. 흰 공이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흰 공 2개와 서로 다른 빨간 공 4개. 이렇게 정확하게,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희 후배들 거 순열 조합을 풀면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재수할 거 아니니까 우리 것만 알지 알았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갑시다. 이제 너희들이 좋아하는 부분집합 좀 보자.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내가 항상 경우의 수로 외우라고 하죠. 있을 수 있냐 없냐, 선택지로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선택지로 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 살짝 생각을 했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이니까 NU는 뭐냐면 2의 6제곱 빼기 1이어서 63이 됩니다. NU 63입니다. NU 63입니다. 자, 이 중에서 택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원소와 가장 작은 원소의 합이 7이 되게 하고 싶답니다. 그러면 2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5이 아니라 넷. 1, 2, 3, 4, 5, 6 이렇게. 자, 이 경우가 있겠죠. 나의 부분집합 중에 2라고 6이 최소값과 최대값이 되면서 7이 될 수 있겠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7이면 되니까. 그런데 다시 봐봐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5, 6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이 7이 되면 되는 게 2라고 6만 있는 게 아니라 2하고 5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1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6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1, 2, 3.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되죠. 내가 3하고 4를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할 거면 1하고 2하고 5하고 6이 아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없어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케이스가 몇 가지로 나누는가? 3가지로 나누는 거고, 야, 1하고 6이 최소값과 최대값이면 그 사이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항상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더 낫습니다. 중복 순열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그냥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하고 5 사이에는 1하고 6은 일단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걔들이 최소값이 돼버리니까 최대값이 돼버리고 안 되니까 이거죠. 그래서 2의 제곱이 됩니다. 당연히 이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 4밖에 없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냐?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냐면 21 이렇게 되죠. NA가 21 이렇게. 3분의 1이 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조금만. 쉬운 거야. 알았지? 빨리 끝내버리자, 우리 이 책. 최대한. 자, 함수. 함수는 한 번만 진짜 딱 라스트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더 정리하자. 알았지? 내가 언제 함수, 경우의 수 때 했냐? 경우의 수 때 함수 한번 정리해줬냐? 그냥 한 번 더 하자. 알았지? 그냥 계속 알아두세요. 알았죠? 계속 알아두시면 됩니다. 함수의 개수 한 번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 뭐, 거의 다 나와 있는데, 함수의 개수 한 번만 하겠습니다. 뭐, 내가 아마 중복조합 할 때 함수의 개수 한번 설명했는데, 거기 문제가 어렵나 봐. 함수의 개수 안에 들어있는 문제. 내가 설명한 건 쉬운 거고, 내가 설명한 건 예제마다 설명한 거라 쉬운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다 어려운가 봐. 근데 사실은 지금 내가 써주는 거 그냥 공식이잖아. 공식만 나오는 문제가 나오겠냐. 노가다가 당연히 들어가는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지. 함수의 개수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함수의 개수가 이제 제일 쉬운 게 첫 번째가 뭐야? 그냥 함수의 개수. 그냥 담아두기만 해. 아마 내가 지난 시간 중복조합 할 때, 아니 중복조합인가? 어디선가 함수의 개수 할 때 우리가 했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더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함수의 개수죠. 언제 나오냐면 이때죠. 1, 2, 3, 4,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1이 4개 선택할 수 있고 2도 4개 3개죠. 3개 선택할 수 있고 3개 선택할 수 있고 3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개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3의 4제곱이고 얘가 뭐야? 서로 다른 3개에서 4개를 선택한다. 어디가 기준이라고 했냐면 내가 항상 뒤에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3개에서 중복을 이용해서 몇 개를 뽑아? 4개를 뽑는데 앞뒤로 바꿔도 되냐? 바꿔도 된대. 그러면 파이를 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파이가 꼭 중요한 건 아니고 3의 4제곱을 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함수의 개수였죠. 두 번째가 1대1 함수였죠. 1대1 함수의 개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상수함수 항등함수는 너무 쉬우니까
1대1 함수 같은 경우 1, 2, 3,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 이렇게 있을 때 공역과 치역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5개 중에서 4개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OP4, 5개 중에 4개를 고르는데 1이 갈 수 있는 게 5개고요. 2가 4개고요. 3이 3개고요. 그 다음에 4가 2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OP4 이렇게 쓰죠.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1대1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A, B, C, D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4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1대1 대응까지 받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그런 함수였죠.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였습니다. 뭐냐면 x1하고 x2를 비교했더니 fx1하고 fx2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가 있고요.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되냐면 4개를 뽑으면 그냥 된다고 했죠. 7개 중에서 4개만 뽑으면 그래서 걔네들이 작은 순서대로 매칭을 시키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였냐면 이거였죠. x1하고 x2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얘가 fx1하고 등호가 들어가 있는 얘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똑같은 논리에서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7h4 이렇게 얘기했죠. 서로 다른 7개에서 중복으로 해서 4개를 뽑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슨 말이야? 4, 4, 4, 4 이것도 된다는 소리야. 근데 4, 4, 4, 5하고 4, 4, 4, 5, 4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아니 같다 이 말이야. 그치? 왜냐면 무조건 큰 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이때 우리는 중복 조합을 써서 7h4 이렇게 쓴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야. 아시겠지? 혹시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한 번만 더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함수의 개수에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형 말고 그 다음번에 있는 건 사실 어렵기는. 여기에 이제 경우의 수가 붙는 거야.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 그때 내가 혹시 이것도 이야기했냐? 여기 지금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그 이야기 했었죠.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분할 후 분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앞에 있는 애를 분할한 다음에 분배하라고 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나 잘 봐봐. 1, 2, 3, 4, 5가 있고 여기가 A, B, C가 있습니다. 이게 공역과 치역이 같을 거야 라고 하면 공역이 A, B, C니까 치역도 A, B, C가 돼야 되지.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걸 갖다가 좀 더 선호하냐라고 물어보면 여기를 3개의 그룹으로 바꾸는 거야. 어떻게? 1, 1, 3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네들 여기다 1대1 대응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A, B, C 다 간다라는 뜻이야. 1, 1, 4만 있는 건 아니, 1, 1, 3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A, B, C 있으면 어떤 거 또 있어? 1, 2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하다. 이거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건 많이 나와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건 수능에도 많이 나와. 저기 있는 이 문제.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는 얘들이 이건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아. 왜냐면 내가 고민을 좀 해줘야 되니까. 특히 니들이 이런 거 분할로 분배 그걸 엄청 못해. 뭘 특히 못하냐면 이렇게 한 명 뽑고 그 다음에 한 명 다시 뽑고 그 다음에 33 한 다음에 얘가 똑같으니까 2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못해. 알았죠? 왜냐면 1, 1, 3이니까 1, 1이 같잖아? 그럼 이거 우리 다 나눠줘야 되는 거 알죠? 분할할 때. 그래서 그룹핑 할 때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얘를 1렬로 나누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1, 1, 3인데 걔들이 A, B, C하고 누가 매칭될지 모르니까 팩토리얼로 분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할 후 분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함수를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문제다 다시 써놨는데 어려워. 이게 나중에 혹시 내가 여사건으로 풀다가 망했어. 그러니까 잡아봐. 잘 보시면 1, 2, 3, 4, 1, 2, 3, 4, 5, 6, 7이 있는데 x에서 y로의 모든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모든 1대1 함수니까 이게 보면 1, 2, 3, 4가 있고
1, 2, 3, 4, 5, 6, 7이 있단 말이야. 모든 1대1 함수가 전체란 말이야. 그럼 1대1 함수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른 7개에서 1대1이니까 4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7P4가 전체야. 혹시 알고 있냐? 이거 지금 이해돼야 된다. 서로 다른 7개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4개를 뽑는 거야. 근데 이게 1대1 함수다 보니까 뭐 써야 되는 거야? 그냥 P를 쓰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1대1 함수니까 P를 쓰면 돼. 그래서 7P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여사건으로 풀면, 근데 임의로 선택은 다음 조건 만족하는데, 봐봐라. 나 조건만 생각하면 여사건으로 할 만한데, 가도 생각하면서 나도 동시에 생각해야 되거든. 그럼 이거는 내가 처음에 풀 때 여사건으로 해서 틀렸거든. 1 마이너스. 가도 부정해야 돼. 가가 아니고. 그리고거든. 원래는 여기서는 조건을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가, 급한 일이야. 알았지? 우리 동네에 불난 건 아니겠지? 자, 가, 그리고 나야. 다시. 가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나 조건을 만족해야 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가, 그리고 나야. 그럼 얘를 여사건으로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 1 빼기, 가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가, x, 또는 나, x인가. 이게 그러면 엄청 어려워지는 거지.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알았지? 이걸 부정하면 가, x, 또는 나, x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이해됐죠? 너무 어려워진다고. 근데 이제 마음 같아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풀다 보면 이거 여사건으로 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그렇게 푸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가가 아닌데 나도 아닌데 또는이 붙어 있어. 그러면 얘는 아니고 얘는 되고, 얘는 아니고 얘는 되고, 둘 다 아니고 이렇게 세 개를 해야 되니까 얘도 많은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FA는 2로 보내세요. 우리 지금은 전체 경우수 이미 구해놨습니다. 특정 경우에서만 구하면 되죠.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FA1 곱하기 FA 곱하기 FA3 곱하기 FA4가 4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미 FA가 2로 가버렸네. 근데 이거 1대1이거든. 자, 그러면 내가 1, 3, 4 중에 하나가 4하고 6의 매칭만 되면 됩니다. 그쵸? 4하고 6의 매칭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1, 2, 3, 4. 1, 2, 3, 4, 5, 6, 7. FA는 2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면 1, 3, 4가 6은 한 개도 안 가져가. 4는 가져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6은 하나도 안 가져가. 4는 가져가. 이렇게 하면 되죠.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기 때문에 1, 3, 4 중에 하나만 매칭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더하기. 1, 2, 3, 4. 아이디어 먼저 적어놓을게. 1, 2, 3, 4, 5, 6, 7. 이번에는 FA는 2로 반드시 가니까 4는 안 가고 6으로 갈 거야. 6만 체크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더하기. 1, 2, 3, 4. 1, 2, 3, 4, 5, 6, 7. FA는 2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하고 6을 둘 다 있는 거. 지금 여기는 아예 4로 안 보내버릴 거야. 여기는 아예 6으로 안 보내버릴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 4하고 6까지 다 계산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 야, 4로 반드시 가야 된대. 누가 갈 것 같냐? 1, 3, 4 중에 하나가 가겠지. 그쵸? 그러면 3C1 하면 됩니다. 누가 갈래? 그냥 1이 보내버려. 이렇게 갖다 치자 이거야. 그럼 나머지 두 개는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두 개를 보내면 되는데 여긴 나열해도 되지? 4P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이 1로 가고 4가 5로 가는 것과 3이 5로 가고 4가 1로 가는 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오류에도 조건에도 오류가 없다라는 뜻인 거지.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냐? 3 4, 3, 12 36 이렇게 됩니다. 야, 이거 해보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냥 36인 거 아시죠? 이거는 F의 얼마가? 이번에 누구를 선택하는 거야? 6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6은 선택하고 4는 선택 안 한 거니까 더 이상 경우의 수가 없는 거야. 알았지?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하고 6이 동시에 만족돼야 돼. 동시에 와야 돼. 그러면 1, 3, 4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4P. 왜냐면 1, 3, 4가 4, 6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2라고 만약에 3이 선택이 됐어. 근데 그 중에서 1이 4로 가고 1이 6으로 가도 뭐 상관없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4P. 그러면 1이 4로 가고 3이 6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떨거지 누구지? 4. 4는 하나, 둘, 셋, 4개. 4개 가능합니다. 잠깐, 틀렸나? 나 뭐 틀렸냐? 잠깐만, FA는 2로 가고, 2로 가고, 4로 가는, 4하고 6으로 가는데 둘 다 선택할 거야. 그래서 4P를 했고, 맞는 것 같죠? 왜 틀린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드는 건 뭐지? 숫자가 저게 아닌 것 같은? 4P가 아니네? 왜 4P가 아니지? 하나, 둘, 셋. 잠깐. 잠깐. 나 뭔가 여기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어. 3P이지, 3P. 이 두 개인데? 아닌데? 맞죠?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지? 그쵸. 3P죠. 3P. 3P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4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왜 4개라고 했대? 더운가? 잠깐, 요 마지막 거 이해되냐? 맞냐? 이거 숫자 맞는지만 봐. 그래서 마지막에 더하면 됩니다. 6, 4, 24? 이렇게. 그럼 이게 특정 경우의 수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여기는 동일한 거고, 얘 두 개는 동일한 거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죠. 여기서 4P는 뭐예요? 36 할 때. 여기는 누구냐면 3하고 4. 3, 4가 가야 되는 화살표. 3, 4가 어디로 갈 수 있냐면 2하고 3하고 5하고 7 중에서 2개. 여기서 3P는 얘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여기 4하고 6하고 매칭시키는 거지. 근데 2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2는 2로 가고, 아니 2하고 3이. 미안. 잠깐만. 그렇지. 1, 3, 4 중에서 1, 3, 4 중에 2개를 골라서 걔네들을 4, 5, 6하고 매칭시키는 건데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 2는 매칭되어 있으니까 1하고 3하고 4 중에서 이 말은 뭐야? 1, 3, 4 중 2개를 선택하고 나열한 것까지. 그러니까 2개를 선택해. 그럼 1하고 3이 선택됐지? 그럼 그 1하고 3을 4하고 6으로 무조건 보내겠다는 소리야. 근데 1이 4로 가도 되지만 1이 6으로 가고 3이 4로 가도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3P를 쓴 겁니다. 됐나요? 정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 무조건 다 C를 쓴 다음에 나열해버려. C를 쓴 다음에 나열해도 돼? 그럼 그때 써. 여기도 3C 한 다음에 1, 3, 4 중에 2개를 뽑아. 그럼 3C. 그 다음에 2하고 3을 내가 골랐는데 그게 4하고 6하고 바꿔도 되냐? 그러면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그게 3P하고 3C 곱하기 2팩토리얼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이거 사건으로 풀면 저렇게 풀어야 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6번을 확인해 보시고 함수의 개수는 항상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7번째입니다. 빨리 보죠. 와!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평행사변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조합에서 고등학교 때 조합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얘 좀 봐봐라. 21번이다. 얘 문제 보면 언뜻 보면 개 어렵다. 언뜻 보면 개 어려웠죠, 문제가. 문제 좀 봐볼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를 그림과 같이 표현해 나타내는 점 24개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점을 선택하여 선분을 만들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24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점은 24개가 존재하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럼 연결된 거야, 그냥.
알았죠? 혹시 이렇게 통과할 수 있잖아, 여기를. 지금 이거는 여기 통과할 수 있잖아.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나는 누구로 할 거냐면 선분을 만드는 거니까 이 선분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선분이 되는 거야. 저 선분하고 동일한 애는 없다고. 맞지? 점 두 개를 뽑아내면 동일한 선분은 안 나와. 그냥 24 컨비네이션이야. 이해됐죠? 물론 A, B, B, A 하니까 C인 거지. 만약에 이게 선분 A, B냐 선분 B, A는 같은 거니까 C를 써서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나열까지 안 되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얘 문제 봐봐 이제. 루트 10이야. 루트 10. 루트 10이면 알잖아.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야. 그거밖에 없어.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야. 그거밖에 없어. 즉 3칸이어야 돼. 이렇게 3칸 있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야 루트 10이 되는 거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루트 10이야. 즉 가로의 길이 아니 뭐냐 이게.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의 길이가 1인 직사각형에서는 걔의 대각선이 루트 10이 되는 거지. 몇 개 만들 수 있냐? 2개요. 2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그쵸? 그러면 4개요. 이렇게 되는 거야. 4개 만들 수 있는데요? 저기 하나에서. 이건 노가다 해야 돼. 그냥 그림 그려보면 알잖아. 4개인데.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여기 봐봐라. 여기가 비어있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선을 그을 거야.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 영향을 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개수 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 왜냐면 이게 루트 10을 할 때는 이 점과 이 점을 해도 루트 10이고 이 점과 이 점을 해도 루트 10이야. 근데 이 점 살아있단 말이야. 여기에 있는 얘를 쓰질 않아. 여기 없는 점이 하나 있잖아 지금. 여기 없는 점을 쓰질 않아. 쓰질. 그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올라?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2개인가? 한번 봐봐 다시. 이쪽도 한번 다시 그려봐. 이렇게. 저 X 표시한 부분을 쓰질 않아. 저 X 표시한 부분을 삼각형 루트 10을 만드는 직각삼각형에서 쓰질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여전히 2개네? 2개네? 4개네 4개. 노란색이고 각각의 대각선은 4개가 나오죠. 그쵸? 그럼 여기서도 4개가 나오고 여기서 4개가 나오고 여기서 4개가 나오고 여기가 4개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4, 4, 16이죠. 그래서 특정 경우에서는 첫째 몇 가지 나와? 16가지 나오죠. 두 번째는 이 녀석이 정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로로 해도 루트 10, 루트 10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또 4개씩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4 곱하기 4가 돼서 16이 되고 얘가 32가 되는 겁니다. 괜찮냐? 직접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수능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교육적 문제가 이런 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얘도 보시면 막 엄청 최신 거가 있진 않죠. 지금 2006년도, 2005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혹시 이해 안 되면 다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맞아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 배반 사건이 아니고 잠깐만. 배반 사건이 뭐냐? 배반 사건. 집합에서 배반 사건. 집합에서 배반 사건. 집합에서 배반 사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걸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혹시 몰랐으면 다시 기억을 되돌려 놓으면 되겠습니다. 배반 사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나? 맞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거 우리가 배반 사건. 그래서 원래는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에서 PA 교집합 B를 빼야 되고 그 다음 P합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배반 사건이면 PA 교집합 B가 0이거든. 왜냐하면 전체 집합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P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란 말이야. 즉 배반 사건이면 PA 합 B는 PA 더하기 PB라고만 해도 상관없다라는 뜻인 거지.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밑에 성질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대부분 다 집합에서의 성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냐? 이 정도. 자, 그래서 밑에 유형 24, 문제 2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 거냐면 그 산수를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PA 합집합 B가 1이고 PB가 3분의 1이고 PA 교집합 B가 6분의 1인 거야. 알았죠? 이거는 배반 사건 아니지. PA 교집합 B가 6분의 1이 있는 거니까 배반 사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냐? 1은 PA 더하기 3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그냥 구하라는 소린 거지? 맞죠? 얘가 PA, PB, PA 교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식도 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1년도 문제, 최근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살펴보시면 되고, 자 9번입니다. 좀만 더 할게요. 와, 다 끝내고 싶은데 시간이 살짝 애매하다. 너무 많이 빨라지나? 자 9번입니다. 배반 사건이 아닌 거니까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입니다. 배반 사건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뒤에 교집합이 남아있다는 식인 겁니다. 자, AB 학생,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원탁의 모양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임의로 둘러앉을 때 A가 B 또는 C하고 이웃하게 될 확률이야. 잠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A가 B 또는 C하고 이웃할 확률이니까 1 빼기 잠깐만, A하고 B가 그냥 이웃하는 걸 잠깐 구해야 되나? A가 B 또는 C하고 이웃하게 돼. 저걸 부정하면 이상한데? 그치, 잠깐만. 이상하네. 잠깐, 나 이거 그냥 풀었나? 잠깐 볼게요. A하고 B가 이웃해. A하고 B가 이웃해. 이거죠? A하고 B가 이웃해. 이런 경우겠네. 그 다음에 더하기. A하고 C가 이웃해. 이런 경우겠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C가 싹 다 이웃해. 근데 지금 양쪽에 B하고 C가 있는 걸 빼줘야 될 테니까 이렇게 하겠죠? A가 있고 B, A, C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나 이거 풀이 맞나? 네, 일단 풀이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7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 건 당연히 전체 경수는 6팩토리얼입니다. 그쵸? 원순열이니까 7명의 학생이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을 원탁 모양에 둘러싸일 때 전체 경우에서는 당연히 6팩토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가 이웃하는 것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A하고 B가 이웃하는 거 세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C, D, E, F,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명 맞나요? 7명 맞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얘들을 원순열로 내가 돌려버리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5팩토리얼이고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AC가 이웃하는 것도 똑같죠? 5팩토리얼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BAC가 같은 거예요. BAC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D, E, F, G까지야? F, G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5개가 일렬로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빼기 4팩토리얼 곱하기 BAC를 일렬로 나열로 할 수는 없고 B하고 C만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양쪽에 A가 가운데 A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 되겠죠. 이해됐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9번이었습니다. 유형 10번입니다. 덧셈 정리해서 배반 사건인 거니까요. A가 집합 B가 0일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A 합집합 B, P의 A의 여집합이 4분의 3이니까 P의 A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P의 A는 4분의 1이 되고요. 배반 사건이니까 P, A교 B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아주 간단해져 버리죠. 그래서 P, A 합 B는 PA 더하기 PB만 하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플합니다. 괜찮나요? 심플합니다. 배반 사건이고 라고 했을 때 엄청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외우셔야 되겠죠. P, A교 B가 0이다. 공집합이다. 0이다. 확률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하고 나서 생각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일단은 30번까지 본 겁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정의가 아니라 정리야, 정리. 알았지? 또 이렇게 써놨네. 확률의 덧셈 정의. 이렇게 써놨는데, 사람 이름도 아니고, 정리. 알았죠? 이렇게 돼 있대. 확률의 덧셈 정리. 정의 아니고. 그렇지,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까요? 빨리빨리 합시다. 끝내버리고 싶다. 2개인가 밖에 안 남아서. 자, 11번입니다.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요. 배반 사건이란 말은 겹치는 게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A교집합 B가 없다는 소리야. 자, 여기 봐봐라. 흰 공이 6개 있고 빨간 공이 4개 들어있는 거에서 이 주머니에서 서로 임의의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4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겁니다. 그러면 흰 공이 3개이고 그 다음에 빨간 공이 하나일 때가 있고 흰 공이 4개일 때가 있고 빨간 공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때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지. 내가 10개 중에서 4개를 꺼낼 건데 흰 공이 6개 중에서 3개를 꺼내고 빨간 공이 4개 중에 하나를 꺼내겠다 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단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4개를 뽑는데 6개 중에서 4개를 뽑고 그 다음에 4개 중에서는 하나도 안 뽑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이게 흰 공이 3개일 때하고 흰 공이 4개일 때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임의로 4개를 꺼내는 거지. 4개밖에 안 꺼내. 4개밖에 안 꺼내니까 이때 주머니에서 4개를 꺼내가지고 흰 공의 개수가 3개 이상이니까 3개일 때하고 4개일 때 해보면 되는 겁니다. 0, 1, 2가 작으면 0, 1, 1 해보는 거야. 알았죠? 여기는 어차피 흰 공의 개수는 0, 1, 2, 3, 4 이렇게 돼 있거든. 5가지거든. 그 중에서 그냥 정석으로 푸는 게, 그러니까 정석이라고 하면 뭐라 해야 돼? 그냥 순리대로 딱 푸는 것 자체가 더 간단하니까 얘를 활용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쉴 테니까 정신 차려봐라. 자, 여사건의 확률이죠? 여사건의 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36번입니다. 그냥 다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다 한 건데. 그냥 여기는 좀 무난해 그래도. 흰색 수건이 4장이고요. 검정색 수건이 5장 들어있는데요. 임의로 4장의 손수건을 꺼낼 때 꺼낸 4장 손수건 중에서 흰색의 손수건이 2장 이상일 확률인 거지. 그러면 흰색이 2장 이상이니까 잠깐. 흰색이 0, 1, 2, 3, 4 4장 꺼내니까 그치? 그럼 그 중에서 그냥 작은 게 2개여서 얘 하는 거야. 사실 얘도 상관없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1 마이너스 흰색 화이트 0 화이트 1을 갖다가 빼주면 되는 거지. 2장 이상이니까. 그럼 얘는 1 빼기. 자, 화이트 0 얼마냐면 9C4 4장을 뽑아야 돼. 화이트 0이란 말은 검은색 중에서 내가 4장을 다 뽑았다는 소리고 화이트 1이야 9C4 화이트 1이야 그러면 화이트는 몇 장이야? 4장이지. 4장 중에 하나를 뽑고 5장 중에서 하나를 나머지 3장이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흰색, 검정색 맞죠? 얘는 흰색은 없고 검정색만 이렇게. 그럴 때 1에서 빼야 저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사건인지 아닌지도 잘 판단하시고 문장에 대한 구별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4년도 6월 평가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확률까지 다 되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숙제인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단 고민들 좀만 해봅시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